네, 제트블루 에어웨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이 지금 네, 오늘 좀 올라갔죠. 근데 나름대로 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네, 고가로 8.77%좀 올라갔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좀 소개 좀 해드릴까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서 약간 인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인기를 떠나서 봅시다. 네, 제트블루 에어웨이스 종목. 네, 제트블루는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로 미국 내 카리브해,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공 여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제트블루 에어웨이스. 요 종목은 우선은 요거를 제가 모멘텀을 좀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재무제표 좀 봅시다. 저도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분석을 하는 거라서. 네, 제트블루 에어 저비용 항공사. 여기가 어떻게 있죠? 커털리 커티 있죠. 네. 악터버 쪽. 요게 약간 로딩이 걸리는구나. 네, 봅시다. 커런트 이게 얼마예요? 밀리언이구나. 어, 토탈 커런트 어디? 토탈 에셋 이렇게 돼 있어. 토탈 에셋은 증가했다. 자, 근데 토탈 에셋 커런트 에셋만 나왔네. 아, 여기 이렇게 했구나. 지금 138억 달러에서 166억 달러 자산이 증가했고 부채 쪽은 어딨냐? 에쿼티를 봅시다. 에쿼티가 지금 26억 달러죠. 있어 26억 달러고 그리고 이 잉여금 쪽은 리테이닝드 어닝은 줄어들었다. 예, 자본잉여금 쪽도 증가했고 13억 달러야? 왜 줄어들었지? 돈을 못 버나? 잠깐만. 토탈 오퍼레이팅 레베뉴는 약간 줄어들긴 했구나. 72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23억 달러에서 23억 5천 달러에서 23억 5천 달러에서 23억 6천 달러. 분기로는 증가하긴 했는데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아, 그치. 많아 쓰죠. 영업 손실이 발생했구나. 근데 손실률이 좀 줄어들긴 했네. 손실률이 1억 6,300만 달러에서 1억 5,600만 달러. 700만 달러, 저기 7억 달러에서 3,800만 달러. 그 다음에 계속 손실이구나. 네, 그렇죠. 계속 손실이다겠지. 2억 달러에서 지금 EPS도 지금 손실이죠. 0.63달러에서 0.46달러, 2.18달러에서 그래도 약간 저 분기 매출이 살짝 증가한 건 있고, 근데 매출이 좀 떨어졌고. 현재까지 냉정하게 본다면은 뭐 재무 상태표는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재무 상태표는 아무래도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그치? 냉정하게 이해. 분기로는 이제 매출이 증가하긴 했는데, 그리고 뭐 긍정적인 면은 있죠. 긍정적인 면은 손실률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좀 나아지는 면은 있어요. 나아지는 면은 있습니다. 나아지는 면은 있지만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좀 재무가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진 않죠.
나아지는 건 있는 거지. 나아지는 건 있고 개선되어지는 건 있고, 그렇지. 그렇지. 매출도 약간 줄어들었고, 매출도 줄어들었고, 근데 손실률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약간 뭐 개선되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예, 약간 이제. 근데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SSC 166억 달러죠. 토탈 SSC 166억 달러. 그렇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네. 재무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건 아니지. 안정적이지 않고 좀 개선되어진다고 봐야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선되어진다. 예, 안정적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약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같이 투자하기는 부담스럽고 뭐 기술적 매매는 가능하죠. 기술적 매매는 가능하고 그렇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가치 투자는 솔직히 이런 수준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렵지. 아니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재무가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건 아니니까 만약에 가치 투자를 한다고 했을 적에 좀 투자하기가 불편하긴 하지.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기술적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나아지는 건 있습니다. 예, 약간 손실률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손실률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관점으로 본다면은 좀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펀더멘탈 관점으로 본다면 접근하기 부담스럽고, 근데 다만 이제 좀 기술적 관점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는 좀 볼 수 있는데 펀더멘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투자한다고 한다면 좀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네, 그래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약간 기술적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관점으로 좀 이야기한다면은 약간 모멘텀하고 기술적 관점. 네, 제트블루 항공. 네, 제트블루 항공의 비즈니스 모델은 네, 제트블루는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로 미국 내 및 카리브해 중남미 지역 중심으로 운항을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친화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긴 하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뭐 저비용 항공사고 그리고 항공사면 아무래도 뭐 유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뭐 혜택은 있을 수 있죠. 상승 요인 최근에는 좀 올라오곤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술적 관점 볼까요? 이 약간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다. 그래서 공간은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보이죠. 이렇게 해서 돌린 자리는 있어요. 그렇죠. 돌린 건 있어요. 돌렸어요. 돌려서 지금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약간 이제 저렴한 자리에서 저렴한 자리에서 지금 그동안 좀 재무가 안 좋아서 빠진 건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저항대 걸려가지고 계속 밀어제끼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 추세로 올라오긴 합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포지션이 몇 프로냐면은 이 자리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볼 건 아니야. 여기가 지금 올라왔잖아.
야, 근데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올라온 거구나. 최근에 움직임을 본다면 그래도 한 공간이 140%짜리야. 최근도 많이 올라왔어요. 예, 최근도 보시게 되면 거의 70% 가까이 올랐거든. 몇 개월 안 됐는데, 그치? 몇 개월 안 됐는데 70%가 올랐다는 얘기는 이게 작년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기껏 해봤자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4개월 만에 70%가 올라왔으면 엄청나게 상승한 거지. 근데 이제 큰 그림 봤을 때는 별로 안 올라온 거 같죠. 근데 70%면 장난 아닌 거죠. 네,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공간도 있어요. 예, 여기 보시되면은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공간도 이 자리가 있는 자리야. 예, 그래서 좀 더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공간이 있을까?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아까 보셨잖아요. 상승했잖아요. 상승 거의 70%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4개월 만에 엄청 많이 상승한 거죠. 네, 강력한 항공 왜 상승했냐? 강력한 항공 수요와 낮은 연료비. 항공 수요 증가, 레저와 비즈니스 여행 수요가. 근데 이게 비즈니스 그 여행 수요가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카니발을 봤는데 카니발이 많이 올라갔어. 제가 그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행 쪽에 크루즈 있잖아요. 어디냐? 여행. 그치 여기 있지. 카니발은 그렇죠. 이거 제가 예상했던 건데 엄청 날라가죠. 예. 카니발이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행 수요가 있다는 거지. 이쪽은 이제 크루즈 쪽이긴 한데. 그러면서 하여튼간 네 지금 얘가 올라갔어. 제트블루.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있는 거야. 네, 레저와 비즈니스 여행 수요 모두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승객 수익이 4.9% 증가하며 매출이 전년 대비 5% 상승했다. 근데 매출은 증가를 하긴 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2000 매출을 증가했다고? 2024년에는 기상 악화 및 공항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지만 연말 연휴 시즌과 미국 대선 이후 강력한 예약 수요로 매출이 예상보다 나은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건데. 뭐 저번 분기 대비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연료비 절감. 2024년 첫 9개월 동안 항공 연료 비용이 전년 대비 12.9% 감소하며 10억 달러, 18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갤런당 평균 연료비는 2023년에 3.11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2.83달러로 하락하며 비용 절감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친화적 서비스와 수익 전략, 무료 수화물 정책 변경. 제트블루는 2024년 9월부터 블루 베이직 승객에게 무료 기내 수화물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개선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예약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확대. 2026년부터 일부 에어버스 항공기에 주니어 민트라는 새로운 1등석 좌석을 추가하여 고소득 고객을 유치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및 미래 전망. 제트블루는 2024년 4분기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측했던 것이 3에서 7% 감소할 것이라고 봤는데 약간 개선되어서 2에서 5% 감소로 개선된 수치를 발표를 했어요. 약간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감소인데요. 감소긴 감소인데 그 감소세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뭐 재무가 손실이잖아. 근데 손실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2026년까지 민트 서비스와 1등석 좌석 추가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네, 노동 비용 증가, 노동 비용 상승과 높은 부채는 여전히 제트블루의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항 인프라 문제, 항공 관제 인력 부족과 기상 문제로 인해 항공 일정에 혼란을 겪으며 일부 노선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 제트블루는 강력한 수요와 비용 절감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 개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노동 문제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장기적인 성과 개선에 필수적인 겁니다. 추가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프리미엄 전략의 수익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까지 뭐 재무 상태가 나은 기업은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약간은 네, 개선되어진다. 그래서 좀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네,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죠. 요거는 이 펀더멘탈 관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런 건 좀 투자하실 때는 예, 아까 전에도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는데 모두에서 예, 같이 투자하기는 좀 불편한 종목이고요. 예, 뭐 좀 기술적 관점으로 좀 보실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볼 수는 있죠. 아무래도 좀 많이 하락했고 변동성도 좋고 크고 예,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기술적 관점이니까 뭐 공매도 비중이 크긴 크네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네. 예전에 18이었는데 지금 뭐 약간 13, 12로 줄어든 면은 있네요. 공매도 비중이. 아무래도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상한 잔고는 뭐 미상한 잔고는 살짝 증가한 거 있고 미상한 잔고는 증가했지만 공매도량은 뭐 그래도 약간 줄어든 면이 있어요. 12월 31일부로. 그래서 뭐 반등 기술적 관점으로의 반등 네, 그런 관점으로는 뭐 접근해 볼 수는 있지만 네, 펀더멘탈은 약간 네, 좀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기술적 관점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볼까요? 제트블루 에어웨이스 종목은